지금 풀고 있는 문제를 거의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가볼까 얘들아? 자, 지금 풀고 있는 거 마무리하고 2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부터 할게요. 공지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고요. 이제 수요일 이후부터 하시면 되는데 단어는 16일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선생님이 다시 건드릴 거예요. 밀리면은 하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온 친구들은 이미 아까 하긴 했는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시점부터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16일부터는 단어를 꼭 검사할 거니까 단어 꼭 채워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날짜가 나왔어요. 11월 28일 화요일이 우리 레벨 테스트 날입니다. 중3 레벨 테스트고요. 수업 시간 중에 그냥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어디를 볼지는 아직 안 얘기했고 원장님이랑 상의해서 골라서 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질문 있니? 질문 없어? 네. 그럼 이렇습니다. 이렇고 그래요. 뭐 더 할 얘기는 있을까요? 이번 주 진도 테스트 네. 이번 주 진도 테스트는 진도 테스트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진도 테스트 X. 없지 않나? 잠깐만. 진도 테스트 선생님이 만들 때가 아니어서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알았죠? 이거 아마 미나쌤이 만드실 것 같은데 미나쌤한테 물어보고 범위 나오면 문자로 알려주겠습니다. 문자로 알림. 미안해요. 네. 선생님이 미리 알아온다는 게 아마 미나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디를 내야 될지 생각 중이실 텐데 선생님이 모르겠어가지고 오늘이라도 알아내면은 문자로 꼭 보내겠습니다. 또 질문? 레벨 테스트는 문제만 풀어요? 레벨 테스트는 문제만 푸냐? 모의고사만 풀면 되고요. 모의고사 듣기를 아마 보지 않을까 싶어요. 듣기 포함 70분. 네, 그렇게 문제를 풀 겁니다. 그리고 그 점수로 아마 올라가고 내려가고 결정이 될 거예요. 질문 또 있니? 질문이 없네요. 없으면 우리 가봅시다. 자, 오늘 여기 25번 있거든요. 25번은 우리가 자주 보는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죠. 정확히 하면 내용 불일치. 옳지 않은 걸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는 여러분이 못 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저번 직전 모의고사 때도 혹시라도 자기가 여기서 문제가 나갔다면 여러분이 앞으로는 여기를 보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완해야 되냐면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그리고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라는 건 많은 걸 포함해요. 무조건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풀려고 노력하다가 점수가 나가버리면 너무 아까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게 결과론적인 말이기는 해도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는. 맞죠? 여기는 맞춰야 된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 문제를 버리냐? 자, 이쪽 문제는요. 내용 불일치 쪽은 직접 푸는 게 가장 중요라고 적으세요. 푸는 게 가장 중요. 여러분이 끝나고 나서 그 해설을 본다거나 분석 또는 어느 부분이 불일치하는지를 찾아낸다 한들 별로 우리가 얻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실시간으로 시간 재면서 푸는 게 가장 효과가 높은 부분입니다. 이건 내용 불일치만 그런 게 아니라 뒤쪽에 지금 26, 27번 쪽은 다 보통 비슷해요. 그 페이지 자체가 좀 그래요. 그렇기는 그렇고 이런 거 있죠. 그래도 조금 몇 개 그어보자. above는 위에 있는 표죠. 표가 영어로 테이블이잖아요. 여러분 이 테이블을 사실 표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읽지 않더라도 뭔 말하는지는 다 알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밑줄을 어디 긋고 갈 거냐면 이건 해석이 중요한 지문이 아니라
내가 표와 관련된, 도표와 관련된 지문을 만나면 어떤 것들의 단어에 눈이 좀 가야 되나 이런 거를 좀 볼 겁니다. 이런 단어가 중요하겠죠. overall total number. 그렇죠? 이건 전체 총량 또는 총 개수겠죠. 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비교하고 숫자를 비교하는 거를 지시를 받을 텐데 여러분이 이런 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위에서 이런 조건 있죠. 2년간에 그러니까 표를 가끔씩 잘라서 보면은 전체를 다 줘놓고 2년을 봐라, 5년을 봐라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간 내에 일했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옆에 larger 옆에다 적어주시고 비교급이 중요한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이 말을 솔직히 뭐 말로 정리하지 않더라도 풀면서 이미 느끼고 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decreased 이런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decreased는 감소하다. 지은아, decreased의 반대말은 뭐죠? increased. 고마워요. 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단어도 배우죠. 뭐 예를 들어 soar 뭐 이런 거죠. soar도 이게 뭔가 같은 말이에요. 증가하다, 급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나중에 이런 말 많이 배우죠. skyrocket, 지붕을 뚫고 올라가. 이것도 급증하다, 어마어마하게 오르다 등등.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이 아무래도 보게 될 겁니다. 영어 듣기 평가를 중학교 3학년 마칠 때쯤 되면 여러분이 줄줄 외워요. 9번에는 뭐 계산 문제 나오고 마지막에 뭐 나오고 똑같아요. 우리 수능도 모의고사를 계속 보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또 있을까요? 밑에 쪽쪽 읽다가 이런 거 있죠? 원급 비교인데 was less는 얘는 열등 비교라고 불러요. 열등 비교. 말은 어려운데 더 적다는 거죠. 덜 뭐뭐하다. 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적다. 이거 순서 반대 방향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뭐 선생님 그냥 노티스 하나 정도 주자면 이런 기간 같은 거 이런 거 매우 중요해요. 내용일치에서는 이런 숫자가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다 잘 챙길 거라고 믿습니다. 다 잘 챙길 거라고 믿고 정답은 5번이었어요. 5번. 선생님이 이거를 다른 반에서 수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10times보다는 그 이하 10times가 안 돼요. 10배가 안 되는 걸로 나오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단어만 좀 적어줄까 얘들아? 어떤 쉬운 지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단어는 배울 게 있다. 단어는 꼭 배우시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지만 이런 분석은 이 정도로 해주는 게 좋아요. 이 분석은 사실 뭐 선생님이 멋있게 말할 것도 없고 영어적으로 배울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냥 풀어내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고 시간을 얼마 쓰느냐의 문제지 이걸 뭐 영어적으로 배울 거는 많이 없다. 많이 그냥 풀어보면 된다. 이 정도가 되겠어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이런 유형이 유달리 많은데요. 그래서 좀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걸 좀 빨리 넘어가고 쳐내고 우리가 또 이제 몰입할 만한 그런 지문으로 갈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내용 불일치니까 비슷한데 얘는 여기였어요.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여기였죠. co-founded. 아리나, co-founded는 혼자 설립한 거야? 같이 설립한 거야? 같이 설립했죠? co라는 거 자체가 잘했어요.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found가 설립했다라는 과거형이니까 함께 설립했다가 맞는 말인데 우리 정답 보시면 4번에 AIPB를 단독으로 설립했다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렇게 틀린 부분 찾는 게 사실은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수학도 그렇듯이 영어도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문제 해결하면 장땡인 게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그냥 함께 설립했다는데 단독으로 설립했다. 저 부분이 틀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 들여가지고 여기서 배울 것도 물론 있겠죠.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몇 개만 적어봅시다. advocate 있죠. advocate은 여기에 단어상 advocate이 바로 무엇을 변호하다, 주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일평생 눈의 건강을 주장하면서 살았습니다. 눈의 건강을 모든 사람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눈의 건강을 챙길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수준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밑에 와서 was raised는 raise가 기르다란 뜻이니까 수동태로 길러지다가 되겠죠. raised가 기르다면 수동태로 길러지다, 양육되다. 어디서? 뉴욕의 할렘가, 옛날에 흑인이 굉장히 많았던 할렘가에서 길러졌대요. 그리고 하나 더 배울 게 있네요.
영어적으로 여러분이 볼만한 건 뭐냐면 이때 이세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대세 동그라미 치세요. 듀이야, 이거 it하고 대세 선생님이 동그라미 쳤어. 뭔 얘기를 할 것 같니? 어떤 얘기를 할까? 가져오신. 좋아요. 근데 가주어 진주하고 조금 구별 지어야 돼. 이거 뭘까?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라면. 그렇지. 옆에 적어주자. 괜찮아요. 이게 애초에 뭐죠 이거? 네, 왜 돌렸죠? 난 지우고 싶은데. 닫기. 옆에다 적으세요. 옆에 it하고 대시 나왔을 때 두 가지가 가능해요. 오늘 같은 경우 강조 구문입니다. 강조 구문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during her time의 네모를 치세요. during her time. 자, 바로 이 부분이 원래는 뒷문장에 있었어요. 뒷문장에 있었던 부분. 그러면 왜 앞으로 꺼내왔냐? 강조하려고 꺼내온 겁니다. 강조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보자. 바로 그녀의 시간이었다. 어떤 시간이었어? as가 지금 전치사로 쓰였죠. 명사가 뒤에 오니까. 의료 인턴이었던 시절이었다. 그녀가 의료 인턴이었던 시절이 바로 that 뒤에 나오는 저겁니다. 그녀가 뭘 봤던 시즌이었어요? 그녀가 대절을 받던 시간이었다. 뭘 봤냐면 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과 블랙 피포,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러니까 눈의 치료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실명되는 거를 봤던 시간이 바로 그녀가 인턴으로 일할 때였어요. 인턴으로 일할 때. 저걸 강조하려고 앞으로 꺼낸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것. 가주어와 강조구문 어떻게 구분하냐? 강조구문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애초에 강조할 부분이 it, 비동사, 그리고 that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자리에 들어와요. 여기에 온다. 맞죠? it, 비동사, that 이때 이 물결 표시 부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첫째, 뭐가 오냐면 1번 명사인 주어가 와요. 대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던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명사인데 뒤에서 목적어였던 친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명사인 목적어. 이 뒤에 that 뒤에 있었던 것 중에 목적어가 중간에 올 때가 있어요. 바로 그였다. 그녀가 만났던 사람은 뭐 이런 거 있죠. 그녀가 만났던. 3번 오늘과 같이 이런 경우인데요. 시간이나 장소에 전치사 구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가 왔는지 잠깐 볼까요, 여러분? During her time이 during이 사실 전치사예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가 왔어요. 바로 그녀의 시간 중이었다. 이런 시간 중이었다. time을 꾸며주는 게 밑에 있는 as 전명구예요. 어떤 시간이었는데요? 의료 인턴으로서 일했던 시간이었던 거죠. 전명구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사실은 명사인 주어가 앞에 오거나 명사인 목적어가 오면은 여러분이 좀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뒤에 있어야 될 주어가 안 보인다거나 목적어가 안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방 파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필수 구성 서문이었던 애가 아닌 애가 오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다만 여러분이 어디서 힌트를 얻냐면 전치사가 오는 건 절대로 it, that 가주어 구문이 될 수가 없어요. 뭔지 알죠? 전치사가 맞다는 게 생각보다 큰 거였어. 그러면 비교를 해줄게.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2번의 가주어는 뭐냐? 가주어 it 그리고 진주어 that은 뭐냐? 얘하고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줄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얘예요. 대절을 it에 넣었을 때 자연스러움. 이게 일단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진주어가 가주어의 역할을 넌 자리만 맡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거기에 쏙 집어들어가게 돼 있어요. 쏙. 근데 오늘은 그런 느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잘 해석해봐. 가난한 사람들과 흑인들이 치료의 부족으로 실명되는 것은 그녀가 인턴으로 일할 때였다.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일단 여기에 부합하지 않지. 하지만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좀 더 쉽게 하려면 밑에 게 좀 더 중요합니다. 이건 알겠는데 더 편안하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 거야? 유민이 잠깐 들어. 유민. 분사 제시형지가 없는데. 분사구문?
선생님 아직 안 만들었어, 유민아. 혹시 오늘 보려고 했어? 다른 날 볼 수 있니 혹시? 네. 오케이. 고마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게 좀 더 스킬적으로 좋냐면, 보통이긴 하지만 대부분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보면 가주어이시. 맞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일 유명한 게 뭐 이런 예시겠죠. It is important that 주어 동사. 이러면 주어 동사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식이에요. 알겠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가주어이시다. 왜 그러냐면 사실 가주어도 그 명사가 올 때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가 가능해요. It is his job that she stays healthy 이런 거 있죠. 그녀가 건강을 유지하는 건 바로 그의 작업, 그의 일이다. 이렇게 명사가 못 오는 건 아닌데 아주 높은 확률로 가주어이시 쓰였을 때는 형용사가 이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형용사는 저 위에 있는 강조 구문에선 절대 못 등장하는 애기 때문이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명사가 가주어이시에서 못 오는 건 아니지만 형용사가 왔을 때는 여러분이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네. 배울 거는 그 부분에서 좀 있었네요. 괜찮고요.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는 미안해. 거기까지 넘어가면 안 되고 아직 안 끝났어. 좀 밑에 한번 살펴볼게. 이런 거 있죠. 쉼표 하고 나서 which 나왔으니까 뭐예요? 계속적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계속적 용법. 그러시면 되고요. 나머지 다 쭉쭉 넘어가시면 되고. 그렇죠. 뭐 쉽겠네요. 이때 대세 세모 잡고요. 이때 대시 동격이라는 것만 적어줄까 얘들아? 동격인 건 어떻게 알아요? 일단 앞에는 선행사가 있습니다. 동격은 선행사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뒤를 읽어보면은 뒤가 또 완전해요. 이거 뭐지? 관계대명사는 아니네. 이럴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동격인지를 확실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했을 때 뒤에 거를 줄줄줄 외우면 그냥 자동으로 설명이 되면 동격입니다. 왜냐? 같은 말이니까요. 선행사가 곧 이 원칙이 곧 뒤에 있는 문장 전체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넘어갑시다. 다음 넘어갈게요. 넘어가야 돼. 단어 한번 적을까? 어떤 지문이든 단어는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모든 단어를 적어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다 외워버린다는 마음으로 적어주세요. 단어장을 보면서 배우는 단어랑 이 글을 읽으면서 배우는 단어가 또 다르게 머릿속에 자리 잡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을 읽었을 때 본 단어를 머릿속에 넣으면 이게 더 오래가는 편이기는 해요. 오케이. 그러면 가봅시다. 넘어가죠. 다음 넘어갔어. 아직은 그 페이지죠.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페이지. 오늘은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안내문이 나왔네요. 안내문 유형도 별거 없고요. 여기도 내용 불일치예요. 내용 불일치. 어쨌든 말이 안 되는 거 하나 찾으면 그만입니다. 좀 배울 게 있다면 안내문이기 때문에만 등장하는 몇 가지 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워커son은 걷기 대회예요. 걷기 대회. 왜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마라톤은 뭐예요? 뛰는 거죠. 워커son은 그걸 약간 뒤틀어서 만든 말인데 걷기 대회입니다. 나머지 뭐 이런 거 있죠. date and place.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 날짜와 시간. 이런 거는 우리가 안내문을 봤을 때 눈을 확 돌리고 디테일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죠. 너무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날짜와 시간 굉장히 알아야 되고요. 규이야, registration 무슨 뜻이니? 등록이죠. 예. 등록 비용이 이제 $10, 한 1,200원, 1,500원일 것 같고, 모든 그 등록비는 어디로 도네이트 되냐? 자, 기부된다. 이런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알겠지만 안내문 하는 그 행사 자체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밑에 나오죠. 이 등록 방법도 중요합니다. 등록 방법. 어떨 때는 온라인으로만 된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폰콜로 꼭 전화하라 했다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등록 방법도 여러분이 항상 따져봐야 됩니다. 뭐 코र्스 이거는 뭐 이번에 그 걷기 대회에서만 나올 만한 그런 거고 오른쪽에 이런 거 있죠.
이 나이 부분도 디테일에 굉장히 나오는 부분이에요. 아, 이게 어느 살 이상인가 이런 거 있죠. 예. 지금 보이는 15 and older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15세 이상입니다. 은근히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야, 너 영어 그렇게 오래 배웠다며 15세 이상 얘기해봐 했을 때 딱 멈춰버리는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15 and older 이러면 15세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each 이런 거. each는 각각이란 뜻이잖아요. 단수기도 하고 뒤에 단수명사 오기도 하고. 자, each가 주는 거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모아서 어떤 등록이나 그런 걸 하지 말고 각각이 하라는 거고, 각각은 뭘 받냐? 티셔츠를 받는다. 상품이라고 적으세요. 듣기 평가랑 같이 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안내문 유형은 듣기 평가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단련이 되어 있겠지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디테일을 따지려면 어떤 디테일이 중요한지 알아야 될 텐데, 아, 상품 저거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아주 크게 잡아주세요. 안내문의 꽃이죠, 꽃.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안내문은 no에서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no는 부정어다라고 적어주세요. 모르는 친구 없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안내문에서만큼은 이 no만큼 중요한 단어가 별로 없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 이 환불 문제는 언제나 듣기 평가와 안내문에서 애정받는 파트죠. 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No refund will be라 했으니까 이거 부정문이에요. 어떤 환불도 will be made, 가능하지 않다. 어떤 걸 노린 거겠어요, 얘들아? no를 눈이 지나갔지만 no가 부정어란 거를 머리에 인식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낚기 위해서 5번을 만든 겁니다. 5번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오른쪽에 적읍시다. 고3 예외라고 적고요. 고3은 예외지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통하는 팁이라고 적어주세요. 통하는 팁은 보통 보기 등 아니면 답이 뒤쪽에 많이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도 옛날에 누누이 얘기해줬지만 수능 출제자는 밸런스를 맞춥니다. 등급이 높은 친구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금방 아래쪽까지 가서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약간 등급이 안 나올 만한 친구들은 기어코 저기까지 가는데 시간을 많이 써서 아래 등급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됩니다. 밑에 단어만 적고 넘어가도록 하죠. 다들 잘하네요. 이제 우리가 벌써 거의 모의고사를 2번째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감이 슬슬 생겼을 거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좀 풀어보고 연습을 하다 보면 쑥쑥 올라가요. 애초에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딱 2가지예요. 지금 현재 단어랑 많이 풀어보기. 나머지는 수업 중에 다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나 질문하시고요. 넘어갈까요?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가자. 안내문 내용 일치죠. 안내문 내용 일치 쉽고요. 여기서는 뭘 또 배울 수 있는지 보자. 얘는 일단 이거예요. 내용 일치입니다. 얘는 지금 불일치가 아니야. 이런 거 꼭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이 한 1년 정도는 이거 가지고 2점, 4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시험 중에 집중력. 시험 중에 이게 일치냐 불일치냐를 따져보는 이 집중력만으로도 2점, 4점이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매번 모의고사마다. 그러다가 고2를 지나가서 여러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보통 자기 실력대로 계속 나오거든요. 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reunion. 지은아, 무슨 뜻이니? reunion. 뭐라고? 그치. 알고 있는 뜻을 일단 먼저 얘기해봐. 아까 얘기하려던. 아닌가? 노동조합 이런 거. 유니언 말고. reunion. 쟤는 맞아, 쟤?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린이가 한번 더 줄까? 재연합, 그치? 재연합이 맞아요. 재연합이란 뜻도 될 수 있고요. 오늘은 스쿨에 썼으니까 동창회입니다. 이런 거 있죠. 그래도 선생님이 좀 잘 짚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이 은근히 안내문이라고 하는 이런 약간 좀 캐주얼한 잉글리시잖아요. 우리가 동창회란 말을 얼마나 해보겠어, 영어로. 동창회예요. 하이스쿨 리유니언. 요즘은 많이 없어진 문화죠. 요즘 MZ 세대는 다시 보고 싶어 할까? 그렇긴 한데, 옛날에만 해도 동창회 굉장히 많이 열렸고요. 선생님, 부모님 맨날 가죠. Don't you miss your old friends from high school? 그치, 미스하지 않을 수 있는데. Come meet them and remember your high school days 나오고요. 이거 글자 얘들아. 장소, 시간 매일 중요하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봐봐.
아까 안내문에서 뭐라 그랬어? date and place라 했잖아. 오늘은 조금 더 유하네, 그치? 부드럽게 when and where, 언제 그리고 어디라고 했고요. 당연히 저기 봐야 되고요. reservation, 규희야, reservation 무슨 뜻이니? 아이 좋아요. 예약, 이것도 여러분도 알겠지만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안내문에서는 예약 관련된 문제 굉장히 많고요. 우리의 시선을 딱 끄는 이거 per person 매우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안내문의 어떤 그 핵심과 연결된 이런 거는 여러분 눈을 딱딱 잡아줘야 돼요. 티켓 프라이스 당연히 가격 알아야 되고요. 당신이 이때까지 하면은 이런 거 중요하죠. 조건이 붙었어요. 이거에다 좋고 조건문이죠. 조건문 if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오른쪽 결과값 the price will be 30. 오 이거 땡기는데 듣기 평가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문제 푸는 모의고사일 때도 그렇고 이런 조건이 붙는 거는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안내문 하면은 봐줘야 되는 환불. 여기 또 나오죠. 맨날 나와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늘 같은 스토리.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 뭐 퀴즈쇼 하고 바비큐 파티 하고 뭐 블라블라 나왔고, 드레스 코드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드레스 코드는 어떤 복장 이런 거예요. 어떻게 입는지. 외국은 약간 파티 같은 거 할 때 이런 컨셉 잡는 걸 좋아해서. 근데 외국도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옛날만큼 그러진 않지 않을까? 자, feel free니까 자유롭게 해라. 자유롭게. 이런 건 안 나오죠. 왜 이런 건 안 나올까, 얘들아?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만 문제가 나오겠죠. 자유롭게 하라고 한 거는 사실 그냥 가볍게 지나가도 돼요. 뭐 보기 하나 정도 나오겠죠. 이게 틀렸네. 오른쪽 이 숫자가 틀렸네요. 숫자 중요. 초대는 할 수 있지만 안 된다. 네, 틀렸고요. 나오긴 나왔고. 정답이 뭐였죠? 정해진 복장 규정이 있죠? 네, 있잖아요. 저기 저렇게 열심히 적어놨는데 레드 재킷을 입으라고 했는데 왜 안 돼요? 자, 안 됩니다. 끝. 네. 일치하는 거 써야지, 그렇지? 선생님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뭐가 정답이니? 오후 7시부터 오후 7시부터 10시, 11시까지 틀렸고 지금 이렇게 3개가 틀렸어요. 2번, 3번 중에 하나예요. 11월 1일 이후에 티켓 환불이 가능하다. 아니죠, 다 틀렸네. 3번이죠. 3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잡으세요. 넘어갑시다. 좀 쉬자. 좀 쉬고 풀 수 있는 친구는 몇 개 더 문제 풀어보고 아닌 친구들은 이따 단어 좀 적어. 또 열심히 하는 친구.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주 좋아. 그쵸? 또 이미 시험이 끝난 친구들 얼마나 지금 시기가 중요한지 알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도 알겠는데 그 아래쪽 친구들은 약간 할 맛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할 맛이 나는 아주 좋은 그 레벨에 있거든. 여러분 지금 하는 게 곧 내가 위로 올라가냐 마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남들이 공부 안 할 때 봐야 돼요. 좋아요. 문제를 좀 문다거나 물어볼 걸 물어본다거나 그런 거 좋습니다. 아니면 좀 쉰다거나. 시험은 다들 잘 봤더라고요. 대부분 다 90 중반 이상이 다 나오고 중3 때는 어렵게 안 내요. 애초에 내신. 지은아 한솔고 생각한다 그러지 않았어? 네. 그치? 좀 기다려봐. 좀 줄 거 있어. 지은아 2번 한솔고 내신 이거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걸 왜 주냐면 이런 학교라는 걸 알고 가라는 거지. 그래서 그 교과서 없고 모의고사 없고 여기서만 내신대. 그래서 약간 한솔고가 모든 학년이 그렇진 않은데 고등학교 1학년일 때 특히 외부 지문을 굉장히 애정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학교에서 기대할 법한 공부 방식하고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기도 해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걸 알고는 가야 돼. 한솔고가 2학년, 3학년 때는 다시 돌아오는 편인데 1학년 때는 저런 좀 실험적인 질문을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약간 국제고 외고스럽게. 그건 애초에 줄 수 있고 다른 친구도 잠깐 좀 보여주자.
얘들아, 한술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고등학교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좀 봐야 돼요. 아, 저런 게 그 학교의 시험 범위일 수 있구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건 왜 하냐? 이건 따로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학교, 한솔고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는 내신 자체도 비슷하게 냅니다. 물론 안내문 유형은 안 내요. 근데 다른 유형에서 문제를 내시죠. 어법이라거나 이런 데서 문제를 내시는데 한솔고는 조금 특이해서 선생님이 원장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받았습니다. 좀 봐주시고 나머지는 좀 쉬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좀 봤니? 이거 기회 더 한번 보고. 네. 우리가 학교를 어디 가느냐는 뭐 여러분 선택이고 다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가 어쨌든 중학교하고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중학교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학원을 다니든 저 학원을 다니든 비슷하게 준비합니다. 강도의 차이죠. 남겨가지고 본문 남기 시키고 보느냐 뭐 이런 거의 차이인데 고등학교는 애초에 그렇지 않아요. 내신 준비든 모의고사 준비든 워낙 다양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마음가짐도 조금 더 열어두세요. 이게 본문이 아니고 외부 지문이에요? 외부 지문이에요. 그리고 본문은 시험에 안 나와요. 심지어. 지금 이번에 그렇다고 합니다. 한술구가 원래 약간 변화무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그 방향성이 있다면 외부 지문에 대한 사랑은 정말 높은 학교거든요. 네, 그거는 미리 좀 알고 있고 다른 학교가 다 이렇지는 않은데 고등학교 중에는 외부 지문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긴 해요. 네. 한 조금씩 넣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은이 그걸 가져가시면 됩니다. 묻고 싶은 건 언제든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볼까? 29번 가봅시다. 29번 정답 찾은 친구 나 자신 있다. 한번 얘기해줘봐. 몇 번 골랐니? 안 그럼 찍어야 돼. 지은이? 한솔고 지은? 미래의 한솔고 자랑? 뭐죠? 몇 번이죠? 5번 그렇지 아이 잘하네. 너무 좋아요. 한솔고 가도 되겠어요. 자, 보죠 여러분 5번에 별표 하나 치고요. 생각보단 쉬웠죠. 여기 some predators 밑줄 쫙 그세요. 얘가 주어고 일단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정답이 딱 보였으니까. 뒤에 hunting 이 부분 있죠. hunting in the residual light zone of the ocean이 앞에 있는 얘를 꾸며줘요. 그래서 해석은 뒤에 in 뒤에 장소가 나올 테니까 어디에서 사냥하는 일부 포식자들은 이렇게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포식자들이니까 복수로 취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has가 아니라 정답은 have로 바뀐다. 이 부분입니다. 그쵸?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린 뭘 배워야 되냐? 자, 오늘 29번 어법 문제 있습니다. 29번 어법.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또 내신 준비하느라 혹시 못 들었을까봐 중학교 때 끝내세요. 알았죠? 고등학교 가서는 고등학교 어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따로 있다 할지라도 선생님이 쥐어 짜내면은 한 A4 용지 2장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고등학교 어법이라고 따로 부를 수 있는 건. 그거 말고는 모두 중학교 때 여러분이 배운 거에서 나옵니다. 아마 위에를 보셔도 비슷하게 다 나오거든요. 이거는 무슨 단어, 저거는 무슨 단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중학교 때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잘 꼭 간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제일치랑 수일치 그리고 병렬구조라고 하는 별거 아닌 이 세 개가 비중이 높음이라고 적어주세요. 대학교 때 교환학생을 가서 걔네들이 뭐 공부하나 봤더니 장문 시간에 걔네도 수일치 공부하거든요. 학교 프린트 풀어요. 걔네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 얘기인 즉슨 실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조차도 수일치는 쉬운 문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모양을 바꿔서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고요. 심지어 9월이에요. 9월이면 3개월 있으면 얘가 고2에서 고3이 될 때 나오는 거거든. 난이도가 낮은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이 난이도가 낮은 지문을 보는 것도 아닌데 수일치가 나왔어. 이 얘기는 뭐냐? 고3 여러분이 수능 이제 한 일주일 남았죠. 수능 볼 때까지 수일치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으세요. 마지막 3번 갈게요. 이번 29번 어법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또 어떤 걸 알기를 원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 뭐라 그러죠? 수능 그리고 고3 지문 수준에서는 어법 문제도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은 굉장히 재밌고 신나게 모의고사를 풉니다. 아,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되는구나. 어법이라고 하니까 어법만 봐야지 거의 다 풀릴 거예요. 우리 학원 다닐 정도의 실력이면 대부분 풀리거든요. 근데 해석이 필요한 문장이 생각보다 많아요. 다행히 오늘은 아니었어요. 오늘은 아니었지만 여기에 여러분이 너무 흠뻑 취해버리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해석이 필요한 어법 문제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석을 기본적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예, 가볼까요? 자,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걸 다 한 문장 한 문장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일단 그래서 글 속에서 첫 문장 정도는 너무 중요하니까 첫 문장을 한번 읽고 갈게요. Organisms living in the deep sea. 얘가 수식어죠. 얘가 앞에 있는 얘를 꾸며줘요. 이렇게 살고 있는 애들은 have adapted to the high pressure 목적어고요. by 전명구 수식어 in 전명구 수식어 쉼표 찍고 some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돼 있다. consisting almost entirely of water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some 사이에 여러분 뭐가 숨어 있냐면 이걸 좀 적으세요. Some have adapted to 이걸 적은 거예요. 미안해요. 이거 아니죠. Some are 이라고 적어요. Some are consisting almost entirely. 이거 아닌데? being이야, being. 미안해. 내가 뭔가 숨어 있었다고 했었는데 being인데 옆에다 적으세요. 분사 구문에서 진행형 분사 구문은 에서는 being 보통 생략합니다. 맞죠? 이것도 여러분이 분사 구문 배우면서 배운 적이 있을 텐데 보통 being을 생략해요. 진행형일 때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석해 봅시다.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해석은 그냥 말로만 들어요. 뭐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 또는 유기체들은 높은 압력에 적응을 마쳤습니다. 자기 몸속에 물을 저장함으로써 그리고 일부는 몸의 전체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면 되고요. 오른쪽에 이걸 좀 적을까요? 분사구문도 분사구문이지만 얘는 어떤 걸 노리고 낸 문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consist of가 해석이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해석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왜냐면 되다라는 말은 우리 언제 써요? 수동태일 때 쓰잖아요. 근데 수동태도 아니고 consist는 지금 BPP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석은 뭐뭐로 구성되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얘랑 맨날 비교가 되는 친구가 누구냐면 얘입니다. be composed of가 맨날 비교가 돼요. 얘도 해석이 뭐뭐로 구성되다인데 왜 비교가 될까요? 해석은 똑같고 하나는 수동태, 하나는 능동태로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는 능동태로 써야 이 뜻이 나오고 하나는 수동태로 써야 이 뜻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가 많이 된다. 얘를 물어본 거고요. 얘 정도면 사실 고등어법으로 쳐도 되죠. 중학교 때 이걸 많이 얘기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밑에 갑니다. 밑에 거 3번 문장의 거기 allowing은 물론 선생님 지금 해석이 필요한 게 많다고 했지만 이번 지문은 해석이 별로 안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갈게요. allow가 동사이면은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투부정사를 쓴다고 하는 중학교 문법 그 중에서도 water 동사, water 동사 want, allow, ask 뭐 있죠? tell 이런 것들은 OC 자리에 투부정사를 쓴다라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고등학교의 어법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중학교 문법책을 그냥 갑자기 쫙 펴가지고 아무 랜덤하게 펴서 나온 거를 그냥 넣는다는 거지. 오케이? 자, 또 가자. 다음 내려가서 3번 갑니다. 3번. As finding the sparse food that is available expense. 자, 대세 세모 잡고요. 주관대 잘 찾으라는 거죠. 이게 주격관대로 대세 쓸 수 있니? 묻는 거고요. 네, 쓸 수 있었습니다. 얘는 주격관계대명사니까 그냥 중학교 문법, 중앙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왜 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쉬웠습니다. 그리고 4번 갑시다. 4번. 오늘 해설에서는 선생님이 해석을 쏙 빼고 힘 빼고 힘들지 않게 쉽게 가지만 원래는 해석을 다 해보고 풀으라 했어요.
overpower it 했을 때 이때 overpower은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overpower 다음에 목적어를 바로 썼을 때 해석이 뭐냐? 무엇을 압도하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야지 이때 무슨 전치사를 붙이고 이럴 거 없어요. 뭐 over it 이런 거, overpower, over it 이런 거 아니에요. overpower it 그냥 하면은 그거를 뭐라고 하지? 압도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했으면 여러분 밑에 단어 적고요. 오늘 배웠던 것들만 복습하다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수능이죠. 선생님이 가르치던 옛날 제자가 수능을 많이 봐요. 잘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3년 남았네요. 잘 볼 겁니다. 고1, 고2, 고3. 진도 테스트 범위는 선생님이 문자로 알려줄 거고요. 문자 안내. 그리고 숙제는 한 지문만 더 하자. 얘들아. 한 지문이 어디가 되냐면 오늘 29번을 끝냈으니까 숙제는 30번만 합시다. 30번만. 단어랑 해석해 오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단어 중요해요. 단어는 16일부터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오늘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건 선생님이 전혀 묻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지우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싶으면 그냥 하라고 놔두겠습니다. 그 뒤부터 잘 해주세요.